언론인 출신 꿈 전도사 고도원. 그는 대학 재적 후 절망의 20대를 보내야 했습니다. 이 경험에 내가 무너지면 끝인데 좋은 글의 재료가 될 거야. 지금의 경험들이. 나는 좋은 글 쓰는 사람이 꿈이야. 결국 간절히 바라던 꿈을 이룬 그러던 어느 날 쇼크가 온 거예요. 말하자면 고무줄이 툭 끊긴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가는 거구나. 저 자신에 대한 힐링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나처럼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시작한 것이 바로 이메일 쓰기. 그의 편지는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돌아보면 저는 힘들 때마다 새로운 꿈을 꿨던 것 같아요. 꿈은 나이가 없어요. 젊은 사람에게도 꿈이 필요하지만 광원교에 있는 분들도 새로운 꿈, 멋있는 꿈 꾸기를 바랍니다. 꿈꾸는 행복 배달부 고도원 씨를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독자들한테 보낸 편지가 4,000통 가까이 된다는 게 맞습니까? 네, 한 그 정도 됩니다. 4,000여 통. 3,800여 통. 네. 몇 년이죠? 그러니까 12년 됐습니다. 12년이요. 네. 정말 엄청난 양의 편지인데 그 내용은 그러니까 어떤 내용의 편지들인가요? 우리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네. 것들, 꿈, 희망, 사랑, 행복, 네. 좋은 건 다 있습니다. 좋은 건 다. 네. 근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편지를 많이 이렇게 주셔서 그런지 네. 표정도 참 행복해 보이시고 그래서 그런지 주름살도 예전보다도 더 없어지신 것 같아요. 예전보다. 네. 근데 젊어지는 비결도 오늘 그 얘기 주제하고 뭐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얘기 주제가 네.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제거든요. 요즘에 정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젊어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네. 무슨 비결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서 저기 마음이 약해서 진짜인 줄 알고. 아니 진짜입니다. 네. 네, 진짜. 그래서 오늘 예. 꿈은 사람을 늙지 않게 한다. 아. 이런 주제로 좀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데요, 꿈이요. 네. 자, 네. 그러면 지금 바로 얘기를 들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편지를 쓰고 있는 남자 고도원입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고도원의 아침 편지를 받으시는 분, 저는 아침 편지 가족이라고 합니다. 아니면 아침 편지를 한번 들어본 분들이 제법 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박한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매우 큰 꿈의 지렛대가 됐습니다. 맨 처음 이것을 시작할 때 생각이 납니다. 제 인생이 무너졌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건강하다, 젊어졌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사랑은 나이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꿈에도 나이가 없습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감히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저는 시골교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지 못하는 궁핍한 나이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책을 참 좋아하셨습니다. 회초리로 책을 읽게 하고 검사했습니다. 아버지 회초리가 사라진 시대죠.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대학 친문 기자가 됐어요. 나중에 편집국장이 됐습니다. 10계명이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당시 제일 무서운 것이 긴급조치였습니다. 헌법의 히읗자만 활자화해도 실제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그때 의분에 넘치는 젊은 기자였습니다. 제적이 됐습니다. 당시 786명의 대학생이 집단 제적을 당했습니다. 강제 징집당하고 3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사유에 나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받아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이력서를 안 받아줍니다. 빨간 도장이 찍힌 학생이었습니다. 어딜 가나 절망이었습니다. 늘 추웠습니다. 할 게 없어서 장가부터 갔습니다. 오늘 제 아내가 와 있습니다. 전기밥솥 하나 놓고 결혼 시작했습니다. 아현동 산동네.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이력서를 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포장마차였습니다. 포장마차 이력서 내고 하나요? 첫날 접었습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엄청납니다. 당시 그 헤엄치는 장사가 문방구라고 그래서 문방구. 현찰 장사이고 재고 없고 문방구를 알아다니다가 저희 두 사람이 4년 동안 모았던 전 재산을 사기당했습니다. 세상이 노란 꼴을 그때 봤습니다. 그리고 목이 탑니다. 혀가 갈라집니다. 물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층 빌딩에 여러 번 올라갔습니다. 제 아내가 2번 유산했습니다. 그것도 8개월 넘긴 유산. 이건 지독한 것입니다. 한 청년이 꼬챙이처럼 마르면서 새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우리는 많이 싸웠습니다. 목숨 걸고 싸웠어요. 격해졌어요. 작은 것에 자존심을 상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결심했습니다. 우리 싸우지 말자. 나 다시는 한강에 가지 않을래. 나 다시는 고층 빌딩에 올라가지 않을 거야. 우리는 먹을 거 없으니까 꿈을 먹고 살자. 나에게는 꿈이 있어. 좋은 글쟁이 되는 거야. 글을 쓰고 싶어. 지금의 모든 경험이 고통의 경험이 언젠간 나에게 쓰는 좋은 글의 재료가 될 거야. 그리고 툭 나왔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이라는 거 하나 쓰고 죽을 거야. 그때 제 아내가 개코나 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울먹이면서 당신 할 수 있어. 좋은 글쟁이 될 거야.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라는 잡지가 생겨났습니다. 아시죠? 네, 좋은 잡지였습니다. 돌아가신 한창기 사장께서 졸업장도 없는 저를 기자로 채용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월급을 받을 때 아니 이렇게 행복한데 돈까지 주네? 이런 마음으로 일을 했습니다.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또 수상해져서 뿌리 깊은 나무를 강제 폐간시켰습니다. 200여 종의 종합 간행물을 쓸어냈습니다. 다시 절망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일하던 뿌리 깊은 나무의 고두원 기자를 기억하신 한 분이 중앙일보의 경제부장이었습니다. 최우석 씨. 이런 솜씨 좋은 글쟁이가 신문기자 한번 시켜보자. 그러면 신문기자의 빛깔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언론고시를 보지 않고 신문기자가 됐습니다. 펄펄 날랐습니다. 사회부 기자, 정치부 기자, 정당 출입하고 나중에 청와대 출입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 중간에 운명적인 만남이 하나 또 있었습니다. 당시 평민당 총재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어느 날 차를 마시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젊은 기자들, 인생의 책이 있으시오? 그리고 당신의 인생의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책이 아마 관심 있는 분들 더러 아실 것입니다. 아놀드 토인비가 쓴 역사의 연구라는 책입니다. A Study of History.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책이 제 인생의 책이에요. 알고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저희 아버님이 회초리 들어서 맨 처음 읽게 한 책이 그 책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노련한 정치인하고 젊은 기자가 인생의 책 한 권을 놓고 이야기합니다. 2~3시간. 그리고 마침내 저를 청와대로 불렀습니다. 청와대에서 일할 생각 있으시오? 제가 당돌하게 해줬습니다. 어떤 자리입니까? 대통령 연설문 쓰는 자리. 그거 제 꿈이었습니다. 제가 죽기 전에 대통령 연설문 하나 쓰고 죽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라면 9급이라도 하겠습니다. 그 1급 비서관 자리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연설문, 기고문, 회견문을 써드리는 글쟁이로서는 최고 관직입니다. 5년 동안 사흘 쉬었습니다. 여한없이 일했습니다. 그리고 몸이 무너졌습니다. 자, 대통령 연설문이요. 일주일에 한 3건에서 많으면 10건입니다.
쥐가 납니다. 뚜껑이 열립니다. 모락모락 김이 납니다. 내가 3시간만 살아있으면 좋겠어. 이 3시간 연설문 초안 마치고 죽어도 좋아. 몰입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연설문 초안을 마치고 일어났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것입니다. 석고상처럼, 박제진 동물처럼 돌아가지 않아요. 물론 그 전에 여러 전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돌리려고 돌리는 순간 번개를 맞았습니다. 번쩍 성광 같은, 고무줄이 끊어진 것 같은, 아이스크림이 녹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아, 사람이 이렇게 가는구나. 그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날 이후는 제 삶이 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꿈의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머리 터지기 전에 바늘구멍 하나 내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입니다. 2001년 8월 1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라는 게 생겨났습니다. 우표를 붙이지 않아도 편지를 붙일 수 있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띵 하고 제 친구 몇 사람, 이메일 주소를 갖고 있는 친구 몇 사람에게 보내기 시작한 것이 자라나서 지금은 32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휴대폰 앱으로 휴대폰 앱으로도 80만 명이 받고 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됐습니다. 꿈을 꾸게 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한 20대 여성이 저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첫 줄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고도원 선생님, 제가 오늘 제 인생 접으려고 했습니다. 옷장을 정리했습니다. 신발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은행귀자를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메일함을 정리하다가 오늘 정말 마지막이야 하고 이메일을 클릭했습니다. 아침 편지. 그날 보낸 편지가 운명적입니다. 밑바닥에서 우뚝 서기라는 편지였습니다. 제가 이걸 받고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사람을 살렸습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좋은 꿈이어야 합니다. 좋은 꿈은 한 사람의 꿈이 한 사람의 행복, 성공에 머물지 않고 10사람, 100사람의 성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꿈의 길을 가면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행복해집니다. 젊어집니다. 오늘의 강연의 주제가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찌 사람의 몸이 늙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꿈의 길을 가면 젊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행복해집니다. 오늘 저와의 만남이 여러분의 위대한 시작이 되기를 꿈꿔봅니다. 제 말씀 들어주셔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젊은이들이야 물론 꿈을 먹고 다 살지만 50대 이후 소위 말해서 이제 연령이 어느 정도 참 됐다 하시는 분들도 꿈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꿈이라는 게 꼭 거창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네. 꿈은 정말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네. 자라나는 속성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꿈은 어떤 면에서는 유산이 될 수 있습니다. 아. 대물림할 수 있는 거죠. 본인이 네. 다 이루지 않아도. 네. 네. 그 구체적으로 50대 이후에 어떤 분을 만나봤더니 그분은 자기는 이 귀농해서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나는 꿈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 분들 참 많습니다.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꿈을 아직도 갖고 계신 50대 이후의 분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자기 정원에 꽃 한 송이만 심어도 꿈이 시작됩니다. 그 꽃 한 송이가 자라나면서 자기의 꿈이 자라나고 네. 자기 인생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젊어지는 것을 실감하게 되죠.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듣고 나니까 더 젊어지시지 않으셨어요? 네, 표정들이 정말 행복해지신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 고도원 씨의 좋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100분의 공감 의견단 과연 또 어떻게 느끼셨는지 버튼을 잡으시고, 자,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눌러주세요. 보겠습니다. 고도원 씨의 꿈꾸는 자는 늙지 않는다. 강연의 공감 온도 보겠습니다. 표정이 너무 좋으세요. 네. 자, 공감 온도는 올라갑니다.
96조를 기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